골재용 모래파동 조짐에도 정부는 어민들이 반대하는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 바닷모래 채취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홍지사 주민소환 허위 서명 수서를 놓고 학부모들은 실수라는 입장을, 경찰은 조직적인 조작으로 보고 있어 논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김해 지역 공장의 근로 환경이 여전히 열악해 절반 가까이가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후원자 수백 명의 소액 기부로 학교를 운영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진학의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남해안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어업 피해가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와 재검증의 결론을 두고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또다시 모래파동 조짐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어민들은 모래 채취에 따른 어업 피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들어본 결과 잘못됐다고 인정이 됐고요. 바닷모래 채취를 두고 국토부와 어민 해수부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정부는 어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고 바닷모래 외에는 다른 대책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는 모래 수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래 야적장은 비어갑니다. 이 레미콘 업체도 모래를 제때 구하지 못해 생산량이 30%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해 2차례, 올해도 지난 9월, 그리고 최근까지 모래 품귀와 가격 상승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업체들이 노래간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서 신항만 등 대형 국책 사업까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수년째 어민 민원에 대해 관망하고 있고 어민들 의견을 좀 국토부가 반영해가지고 어떻게 무난한 해를 쓰게 좀 진행을 하는 거죠. 국토부는 모래파동 우려만 내세울 뿐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됐을 때는 이제 방법은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 됐을 때는 이제 원거리에서 이제 운반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수급하는 바닷모래 비중은 전체 공급량의 24%. 바닷모래 의존을 줄인 골재 수급 안정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홍준표 지사의 주민소환 허위 서명에 대한 경찰 수사를 놓고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서명부를 옮겨 적은 것을 경찰은 조직적 조작으로 보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실수에 대해 과잉 수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윤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최근 홍준표 주민소환 투표 청구 과정에서 허위 서명을 한 혐의로 학부모 1명을 구속했습니다. 무상급식 서명부를 보고 주민소환 서명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행사장 등에서 서명을 받다 보면 한 서명 용지에 여러 지역 거주자의 서명이 섞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행 주민소환법에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은 읍면동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옮겨 쓴 것이라며 조직적인 허위 서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소록을 가지고 뺏겨서 적은 허위 서명이 아니라 원래 본인의 의사를 가지고 했던 주민소환의 서명을 다른 데 옮겨 적은 것. 네, 이것이 지금 진실의 실체입니다. 특히 무상급식 서명부에는 생년월일을 적지 않지만 주민소환 서명부에는 이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무상급식 서명을 이용했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서명부를 베꼈다고 초기 진술을 했고 서명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실제 서명하지 않았다는 수십여 명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공모 여부를 밝힌다는 계획이어서 허위 서명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김해에는 경남에서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요. 이들이 근무하는 공장의 근로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김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에서 온 26살 에르나완 씨. 에르나완 씨는 김해시 한림면의 한 공장에서 1년 넘게 농점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공장주는 올해 4월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에르나완 씨를 하만의 한 공장으로 보냈습니다.
고용주가 임의로 업체를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또 4개월 동안 일을 했지만 임금 800여만 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사장님 김해 보냈어요. 그러면 사장님 김해 돈 내가 안 줬어요. 에르나완 다르시바고 쓰고 그러면 인도네시아 갔어. 내가 고용노동부가 최근 3년 동안 김해 지역 업체 283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31곳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보험료 미납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가 55%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근무 환경도 열악해 사업장 가운데 30%가 개조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의 숙소를 제공해왔습니다. 불법 파견을 했던 부분이나 임금 체불에 관해서 충분히 발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실제로는 인력난 힘들다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다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냐. 김해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11,000여 명.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환입니다. KBS 창원 뉴스는 이웃을 돕는 따뜻한 마음, 기부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후원자 수백 명의 소액 기부로 학교를 운영해 학생들에게 진학의 꿈을 이어가게 하는 지리산 고등학교 얘기를 배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매주 한 번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이 향한 곳은 한 노인 요양원. 도착한 학생들은 자기 집처럼 일거리를 찾아 봉사활동에 들어갑니다. 시설 청소에서부터 식당 일을 돕고 노인들의 말동무가 되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마음은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무엇을 더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자세, 그게 좋고요. 인사성이 굉장히 반듯합니다. 이제 고점이 다른 학생들하고 좀 좋고. 소액 기부로 운영되는 지리산 고등학교. 학교는 후원자 500여 명으로부터 1, 2만 원의 소액 기부를 받아 운영됩니다. 학생들은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받습니다. 도움을 받은 만큼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후원자님들에 대한 책임감이나 그다음 의무감 같은 게 좀 더 평상시에 더 강한 것 같아서 봉사활동을 할 때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전교생은 60여 명,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이곳에서 다시 진학의 꿈을 키워갑니다. 적은 돈이지만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후원자들은 뿌듯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좋은데 진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더 자라서 다음에 참 사회에 일어나서 건전하게 생활해 가는 게 아주 보람됩니다. 작지만 소중한 소액 기부가 역경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려는 학생들의 인생에 단단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거제시 연초면 성념의료재단 맑은샘 병원에 홍경표 병원장 외 임직원 여러분이 2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김해시 진영중앙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여러분 44만 5,420원, 김해 고속화물대표 김학일님 30만 원, 안동 한일아파트 분여회 30만 원, 김해시 문은정님께서 3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창원시 아름다운 도전 예술단 50만 원, 중동 대동 다수분여회 50만 원, 사단법인 창원 서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정재옥 회장님 등 회원 25만 원, 성산구 웅남동 미래기전 임직원분들이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받고 있는 STX 중공업의 회생 여부를 가리는 관계인 집회가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는 애초 내일 열기로 했던 STX 중공업의 회생 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제2회 3회 관계인 집회를 내년 1월 13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현재 수행 중인 1조 5천억 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최종 이행 여부에 대한 확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통신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업체를 집적화하는 경남 정보통신기술 집적화 단지인 GICT 타운이
창원 소재 경남 테크노파크 ICT 지능센터에 조성됩니다. 경상남도는 이 사업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6년에 걸쳐 1,040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ICT 첨단기업 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경남 4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는 오늘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1월 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박 대통령이 국회 탄핵 사유를 모두 부정하고 증거 제출도 하지 않으면서 검찰과 특검의 수사 기록을 헌재에 제출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며 탄핵 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조금 전인 밤 9시 10분쯤 통영시 매물도 남쪽 22km 바다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기상청은 지진의 규모가 작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경남 지방은 오늘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춥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눈이나 비가 오겠고 지리산에는 3에서 8cm, 의령과 창녕, 합천 지역은 1에서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1.5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